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48일차를 진행하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 꼬마 참고서라는 책을 가지고 글쓰기에 관련된 기술들, 또 스킬들, 노하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책도 사실 제가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자 출신이신 것 같고요. 김상우 작가가 쓰셨습니다. 페이퍼 로드라는 책에서 발간했는데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받아서 종종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스킬들을 알려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장 한번 보실게요. 네. 옷 로비 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 유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네. 옷 로비 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 유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뭔가 매끄럽진 않죠. 예, 명사들 위주로 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필자가 법조 기자 때 쓴 글이래요. 그래서 이제 명사가 줄줄이 나와서 리듬감이 없는 건조한 글인데 선배 기자가 살짝 고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 로비 사건의 내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러분, 대단히 조금 고쳤는데 대단히 내용이 좀 글 읽기가 매끄러워졌죠. 예. 몇 글자만 바꿨는데요. 이게 글쓰기 수정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약간만 손을 봐도 글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명사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풀어 쓰면서, 이 문장이 읽기도 편해지고 이해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예문들을 볼까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존 및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뭐 이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어떨까요?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탐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누가 봐도 훨씬 매끄러워졌죠?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향후 지속적인 앱 기능 확대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문장을 앞으로 꾸준히 앱의 기능을 늘려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서 저자가 얘기했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고쳤던 것처럼 명사들을 풀어 쓰면서 문장이 매끄러워지고 읽기도 편해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런 게 글쓰기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사 사이에, 그리고 또 저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사 사이에 조사 의를 넣은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이른바 번역투 문장이 되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이럴 땐 서술형으로 풀어 써주면 된다. 적의를 보이는 것들 우리 이미 공부했죠. 지루한 이야기의 종식을 위해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지루한 이야기를 종식하기 위해 세계관을 전환해야 한다. 의를 풀어서 이야기를 종식하기 위해 세계관을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야 한다. 살짝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문장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해야 된다. 사실 기존의 어떤 고쳐야 된다는 생각 없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이 조치해야 한다. 을을 가로 바꿨을 뿐인데, 문장이, 우리가 읽기에, 정말, 쉬워졌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듯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면 어떻게 글이 매끄러워지는지를, 예문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쓰기 위해 명사만 나열하거나 명사형을 남용하다 보면 글이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움을 잃는다. 앞서 우리가 봤던 예문들이죠. 이럴 때는 부사와 동사 중심으로 풀어 쓰는 방법이 해결책이다. 앞선 문장들은 명사형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은 될지 모르겠지만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이럴 때는 부사와 동사 중심으로 풀어 쓰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문 또 볼게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명사형이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직하는 세력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이것도 명사형이죠. 근데 이걸 신속하고 충분하게 부사와 동사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한 데 대해 신기합니다. 훨씬 잘 읽힙니다. 눈치 빠른 독자는 이거는 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눈치 빠른 독자는 1~3보다 2~4가 부드럽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풀어 쓴다고 해서 글자 수가 그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감당할 만한 글자 수죠. 수식어, 명사형을 하다 보다는 부사어, 동사 형태가 더 우리말답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딱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수식어 플러스 명사형 플러스 을 하다 보다는 부사와 동사 형태로 고치면 훨씬 더 우리말다워집니다. 위의 공식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부사어를 잘 활용하면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진다는 것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장을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사로 바꾸니까 훨씬 매끄러지죠. 디지털 컨텐츠 유통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다각화, 명사형이죠. 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 다각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으로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 플러스 명사형 뒤에 서술어를 잘못 쓰면 번역문 냄새가 풀풀 난다. 특히 뭐뭐이 이루어지다, 뭐뭇을 가지다, 뭐뭇을 필요로 하다가 따라올 때 그렇다. 한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문장이죠. 그냥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뭘 필요로 하다. 이게 번역투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번역 문장입니다. 이거를 그냥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다라고. 이게 잘 쓴 글이고 또 쉬운 글쓰기가 아닌가 싶으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책에서 말하는 저자는 명사 사이에 조사 을을 넣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풀어서라. 명사만 나열할 경우에는 부사와 동사 중심으로 풀어서라. 같은 말이죠. 수식어 플러스 명사형을 하다 보다는 부사와 동사를 써라. 부사어를 잘 활용하면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진다. 수식어 플러스 명사형 뒤에 서술어를 쓸 때는 번역투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1, 2, 3, 4번은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내용만 숙지해도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글쓰기 꼬마 참고서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좀 더 매끄럽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